안녕하세요, 여러분. 디딤 영상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독립시행의 확률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사건이 독립인 경우와 종속인 경우 구별했던 거 기억하시죠? 독립인 건 어떤 경우라고 했었죠? 맞아요. 자, 우리가 곱사건의 확률을 구했을 때 곱사건의 확률을 PA 곱하기 PB로 바로 구할 수 있는 경우가 독립이라고 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원래는요, PA 교집합 B는 원래 어떻게 구하는 거였죠? PA 곱하기 PB바 A 원래 이렇게 구하는 거였는데 이게 A가 일어났을 때랑 일어나지 않았을 때가 확률이 다르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거나 똑같이 B인 경우, 다시 말하면 A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에 독립이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사실 수학적인 정의는 이렇게 복잡했지만요.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생각할 때 독립은 매우 간단하다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 주사위를 열심히 던졌어요. 그럼 처음 던졌을 때 1이 나왔다고 해볼게요. 그럼 두 번째 던졌을 때 1이 무조건 안 나오나요? 그거 아니죠. 다시 말하면 처음 던진 시행이 두 번째 시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이렇게 주사위 던지기 내지는 동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동전을 열심히 던졌어요. 근데 처음에도 앞면이 나오고 두 번째도 앞면이 나왔어요. 그럼 세 번째는 반드시 뒷면이 나올까요? 아니죠. 이렇게요. 처음 시행과 두 번째 시행과 마지막 시행이 전혀 서로 연관관계가 없을 때 우리는 그것을 독립시행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수학자들도 옛날에 많이 헷갈렸었고요. 도박을 하던 사람들도 옛날에 되게 많이 헷갈렸었어요. 교과서에 예시가 하나 있는데요. 1913년 8월 13일 몬테카를로에 있는 어느 카지노에서요. 룰렛 게임을 하고 있었대요. 15회 연속으로 짝수가 나왔대요. 그래서 16회부터는 많은 도박사들이 홀수가 나올 거라고 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6회까지 계속 짝수가 나와서요. 모두 돈을 잃고 말았대요. 좀 신기하긴 하죠. 뭔가 조작을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짝수가 계속 나오면 다음번에는 홀수가 나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했기 때문인데요. 사실 짝수랑 홀수는 관련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앞에 짝수가 나왔다고 해서 뒤에 홀수가 나오는 거 아니고요. 앞에 홀수가 나왔다고 해서 뒤에 짝수가 나오는 게 아니죠. 이런 것을 도박사의 오류 또는 몬테카를로의 오류라고 부르는데요. 독립시행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정확하게 정리된 내용을 다시 한번 볼게요. 한 개의 동전이나 주사위를 여러 번 던지는 시행처럼 동일한 시행을 반복해서 시행하는 경우에 각 시행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서로 독립일 때, 즉 앞 사건이 뒷 사건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 우리는 이러한 시행을 독립시행이라고 부른다. 라는 거고요. 그럼 독립시행이 일어날 때 확률을 어떻게 구하느냐가 오늘의 핵심인 거죠. 각 사건이 서로 독립이기 때문에요. 독립시행에서의 확률은 각 사건의 확률을 그냥 곱하기만 하면 돼요. 우리 기억하시죠? 이거 A 교집합 B를 구할 때 우리 어떻게 하는 거였다고요? 맞아요. A일 확률과 B일 확률을 곱하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 독립시행일 때는 계속 곱하기로 나타낼 수 있다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한 개의 주사위를 4번 던지고 있어요. 1의 눈이 2번 나올 확률을 구하래요. 그럼 여러분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인 거 맞아요? 맞아요. 4번 중에 6분의 1이 2번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6분의 1의 확률로. 그럼 나머지 2번은 어떻게 나온다는 거죠? 6분의 5의 확률로 다른 녀석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한 개의 주사위를 4번 던져서 1의 눈이 2번 나온다는 건요. 이런 경우 있겠네요. 첫 번째, 두 번째 나오는 경우. 첫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네 번째. 아니면 두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아니면 세 번째, 네 번째. 다시 말하면 이 경우는 어떻게 세냐면요. 서로 다른 4개 중에 2개를 어떻게 뽑느냐에 해당하는 내용인 거 아시죠? 그래서 이거 4 곱하기 3을 2로 나눠서 6가지구나. 그 6가지를 나열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총 6가지의 경우가 있어요. 한 개의 주사위를 4번 던져서 1의 눈이 2번 나오는 경우가 총 6가지가 있는데 각각의 확률은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요? 1의 눈이 나오고 안 나오고 안 나오고 나오고 안 나오고 그다음에 나오고 안 나오고 안 나오고 결론적으로는요. 모두 다 어떤 상황이냐면요. 6분의 1의 확률로 즉 1이 나오는 확률이 2번씩 있었고 6분의 5의 확률로 안 나올 확률이 2번씩 있었고 그게 곱해진 형태라는 거 눈치채셨죠? 그리고 전체 경우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서로 다른 4번 중에 2번만 나오면 되니까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독립시행의 확률을 정리하면 서로 다른 4번 중에 2번은 1의 눈이 나오고 2번은 1의 눈이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매우 단순화된 상황이었고요. 좀 상황을 한번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시행을 n번 한다고 해볼게요. n번 할 거고요. 그 n번 할 때 주사위에
10과 1의 눈이 나오는 사건처럼 우리가 원하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P라는 확률로요. 주사위 1의 눈이 2번 나오는 확률을 구했었죠. 그것처럼 R번 나오는 확률을 만약에 구하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정리하시면 되냐면요. 서로 다른 N번 중에 몇 번이 나온다고요? 맞아요. R번이 나온다고요. 몇일 확률로요? 맞아요. P일 확률로 R번이 나와요. 그럼 나머지는 P가 안 나오는 거니까 1-P일 확률로 N-R번이 나오면 되는 거겠죠? 이거 여러분 이항 정리 구할 때 그거랑 좀 느낌 비슷하죠? 그래서 독립시행의 확률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교과서에는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서로 다른 N번 중에서 R번 나올 확률을 구하라고 하면 P의 확률로 R번 나오고 Q로 N-R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Q는 어떤 거냐면 1-P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A가 일어날 확률을 P, 그 6건의 확률을 Q라고 했으니까 6건은 1에서 그 사건의 확률 빼면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 사실 2번으로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 만약에 R이 0인 경우에는 P가 안 일어나는 거니까 Q만 일어나서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R이 N인 경우에는 여기가 N이면 여기가 Q가 사라지는 거니까 여기만 N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여러분은 이 두 번째 식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면 독립시행의 확률을 이해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예제 하나만 풀어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자, 평소에 서브 성공률이 70%인 배구 선수가 있었어요. 그럼 서브 성공률이 70%라는 거는 이거 성공시킬 확률이 10분의 7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서브를 몇 번 시도해요? 4번 시도할 거래요. 근데 이 선수의 서브는 서로 독립이래요. 그러니까 이 선수는 멘탈이 강해서요. 처음 서브에서 실패했다고 해서 두 번째 영향을 받거나 이런 선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매번의 사건이 다 독립이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대요. 모두 독립시행이라고 할 때 서브를 모두 성공시킬 확률부터 구하래요. 자, 여러분 서브를 모두 성공시킨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4번 중에 4번을 모두 다 성공한다는 거죠. 몇의 확률로? 10분의 7의 확률로요. 매번 10분의 7인데 이걸 4번 성공한다는 거니까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계산은 조금 어렵겠죠. 7의 4제곱을 하셔야 되니까 이거는 나중에 조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서브를 3번 성공시킬 확률을 구하래요.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4번 중에 몇 번 성공한다고요? 3번이요. 몇의 확률로요? 10분의 7로 3번을 성공했어요. 그럼 나머지 한 번은 실패한다는 거죠? 10분의 3의 확률로 한 번은 실패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산하시면 되고요. 계산 결과는 숫자가 예쁘지 않지만 이렇게 계산하면 구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독립시행의 확률은요. 이렇게 소수점까지 계산하는 게 사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시험 문제에서도요. 이걸 막 소수점까지 이렇게 계산하라는 문제는 별로 없고요. 오히려 여러분이 요 수식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더 많아요. 그리고 만약에 계산하라고 한다면 뭐 2분의 1 같은 굉장히 단순한 숫자, 5분의 3 같은 조금 그나마 쉬운 숫자들로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여기 거듭제곱 계산하는 걸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수업 시간에 또 다양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수고하셨어요. 안녕.